여러분들과 선형대수를 같이 공부하게 된 김성래입니다. 오늘은 첫 강, 선형대수의 어떤 기본적인 거, 그리고 선형대수에서 뭘 다루는지에 대해서 살짝 소개하고 챕터 1 행렬과 선형 연립 방정식을 들어가서 가우스 수고법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형대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 선형대수는 선형성을 만족하는 어떤 수학적인 객체들에 대해서 엘제브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건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했던 벡터와 행렬입니다.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가우스 수거법을 들어가기 전에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할 겁니다. 벡터 하면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그래서 방향을 표시하는 이런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갖는 어떤 물리량인데 크기는 이 길이로 이렇게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성,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면 방향성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니까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만 있으면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한 게 어떻게 했냐. 3차원을 보면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좌표계를 이용하자. X, Y, G라는 세 개의 좌표계를 이용하자. 그러면 시작점도 끝점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시작점도 끝점도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대신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시작점과 끝점도 어떤 333 시작점은 여기는 000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벡터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 게 사실 이 원점을 이렇게 계속 평행 이동을 해도 벡터는 똑같은 거예요. 벡터는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벡터가 여러 개 중에 원점을 이렇게 딱 위치시키고 원점을 모두 시작점을 원점에 모두 위치시키고 끝점만 이렇게 어떤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좌표계에서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치 벡터만 가지면 사실 원점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평행 이동한 거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원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벡터를 이 끝점 하나로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죠. V가 X1, Y1, G1 이런 좌표라고 하면 이 끝점 하나만 어떤 벡터를 나타내는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성분을 이렇게 열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로로 행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건 열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앞으로 계속 쓰일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 각각의 성분이 실수를 가진다. 실수는 영어로 리얼. 그래서 각각의 성분이 실수를 갖는 걸 R, 리얼을 쓰고 3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3을 쓰는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시점을 원점에 위치시키는 이 위치 벡터로 이렇게 벡터를 딱 표시해 보면 벡터 에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매우 유용해지죠. 어떻게 할 거냐?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벡터의 에디션은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더하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라는 벡터가 있고 만약에 B라는 벡터가 있으면 벡터 에디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이렇게 각각을 평행 이동해서 여기가 A 더하기 B라는 벡터인데 이 벡터를 좌표를 이용해서 더해보면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배웠어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어떤 벡터가 A가 있으면 이걸 만약에 2배 한다. 그러면 여기는 2A죠.
그러면 이 스칼라, 이때 곱해지는 벡터가 아닌 상수값, 이 상수값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이 스칼라를 곱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이미의 스칼라가 어떤 A1, A2, A3로 이렇게 표시되는 벡터에 딱 곱해졌다. 그러면 간단하게 각각의 성분의 어떤 스칼라 값을 딱 곱해주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벡터를 다룰 때 우리는 이렇게 성분을 이용해서 컬럼으로 이렇게 행과 열 중에 열 벡터로 이렇게 써서 이런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하고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곱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거나 물리 시간에 배웠던 벡터 에디션, 벡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수학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벡터는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벡터 나온 내용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벡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 좀 봅시다. 물론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표시할 건데 행렬은 이렇게 생긴 거죠. 행렬 A가 딱 주어졌다. 그럼 만약에 3x3 행렬만 봅시다. A1 이렇게 행렬이 딱 주어졌다고 해요. 그럼 이건 3x3이죠. 행의 개수 로, 행, 그리고 열의 개수 칼럼. 열의 개수가 3x3이죠. 3x3. 3x3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벡터 표시를 좀 도용을 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각각의 이렇게 A11, A12, A13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행렬의 성분이라 그래요. 첫 번째 로와 첫 번째 칼럼의 성분. 그 다음에 첫 번째 로와 두 번째 칼럼.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런 성분을 이렇게 행렬의 성분이라 그러는데 각각의 성분이 실수값을 가지고 행의 개수가 3개, 로의 개수가 3개 해서 3x3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행렬은 앞으로 이렇게 행과 로가 이렇게 같이 섞어져 있고 그 안에 각각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건 이렇게 행과 로의 사이즈가 똑같은 거, 즉 n by n 행렬이라고 딱 주어져 있다. n by n 행렬이라고 딱 주어져 있다. 이걸 스퀘어 행렬, 정방 행렬이라 그럽니다. 정방 행렬, 스퀘어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 그래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걸 대각성분이라 그래요. 다이어고널 엔트리, 대각성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행과 로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성분을 모아둔 거다라고 알고 행렬의 덧셈, 곱셈은 이제 앞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여러 가지 몇 개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특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로로 이렇게 이것도 지금 벡터 형태겠죠. 왠지 보시면 이 행렬은 결국에는 벡터를 여러 개, 하나, 둘, 세 개 모아둔 거고 벡터를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로 이렇게 행으로 쓰면 그 행을 또 이렇게 몇 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로 벡터, 행 벡터, 행 벡터라고 해요. 행렬의 행 벡터.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걸 열 벡터, 행렬의 열 벡터라고 합니다. 이건 로 벡터, 칼럼 벡터. 칼럼 벡터 해서 행렬의 열 벡터와 로 벡터와 칼럼 벡터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행렬이 로 벡터와 칼럼 벡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짤막하게 이제 계속 리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선형대수를 하면서 응용하는 거나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의 가장 큰 시작점인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를 한번 통해 보면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선형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지수가 2개고 각각의 연립방정식이 2개인 거.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 미지수를 없애버리는 거죠. 뭐 유식한 말로 이제 오늘 할 건데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2x 마이너스 y는 1, x 플러스 y는 5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이 x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갖고 더해주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y는 1하고 0,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y는 2분의 9가 되겠네. 딱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서 이제 소거법을 이용할 때 y를 먼저 구하고 y는 3을 딱 구할 수 있겠죠. y는 3을 딱 구했으면 이걸 딱 구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죠. y 3을 딱 대입을 해서 x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x는 2가 나오네. 이렇게 푸는 방법을 소거법 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아직 행렬의 연산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각각의 개수만 어떤 2x2 행렬로 만들고 미지수를 벡터 x, y로 만든 다음에 1, 5 이렇게 놓고 뭐 어떤 친구는 2x2 행렬에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서 x, y를 구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데 즉 선형연립방정식과 행렬, 벡터는 항상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 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행렬, 앞에서 배운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 이건 벡터고 이것도 벡터지만 이건 행렬인데 이런 행렬을 개수행렬, 행렬이라고 하고 이걸 미지수 벡터 그리고 이 부분을 뭐 관측 벡터, 측정 벡터, 뭐 측정 벡터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렬 A가 딱 있고 어떤 값을 딱 관측했을 때 XY를 찾는 문제니까 측정 벡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는 항상 AX는 B, 쭉 행렬과 미지수 벡터 그리고 관측 벡터 이렇게 해서 AX는 B 이렇게 선형연립방정식을 간결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이나 이런 걸 쓰는 거 말고도 또 우리가 딱 보면은 지금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각각 2x-y는 1하고 x 플러스 y는 2는 2차원에서 이렇게 x, y 2차원에서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날 수 있죠. x 플러스 y는 이렇게 x 플러스 y는 5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한 이 정도가 되겠네. 이 정도. 2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해서 이 교차점이 어디냐 이걸 찾아보면 이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 가우스 소거법을 써서 해를 구하나 이렇게 평면에 대한 방정식으로 구하나 여기는 분명히 2, 3이 나올 겁니다. 2, 3이 나올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의 교차점 배우는 게 이런 식으로 가우스 소거법 이용해서 푸는 걸 배웠으니까 2,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좀 더 벡터를 이용해서 푸는 새로운 방법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 이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 하는 걸 한번 보죠. 자, 잘 관찰해 보면 EX-Y는 1과 X 더하기 Y는 5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가 벡터와 어떤 스칼라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죠. 무슨 말이냐? 2, 1 이렇게 쓰고 여기를 X라고 놔봅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 1 놓고 여기를 Y라고 놔보죠. 그 다음에 1, 5. 제가 이렇게 꺽쇠를 안 쓰고 한 건 꺽쇠입니다. 이거 벡터 표시인데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면 이렇게 표시하는 벡터나 이렇게 표시하는 벡터나 똑같으니까 헷갈리지는 마시고, 자, 이 이퀘이션을 이렇게 딱 바꿔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벡터죠. 첫 번째 벡터고 y는 스칼라고 x도 스칼라인데 이것도 벡터야. 1, 5도 벡터야. 그렇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각각 2, 1 벡터로 있는 이 벡터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로 있는 이 벡터를 이용해서 각각 x라는 만큼 늘리고 y라는 만큼 늘리고 해서 1, 5라는 벡터를 만들어내는 그때의 x, y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기에 1, 5 벡터 오른쪽에 있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선형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를 각각 x만큼 얼만큼 늘리고 이걸 각각 얼만큼 늘리고 얼만큼 늘리고 이걸 얼만큼 쭉 늘려서 얘를 더한 게 1, 5가 될 때 그때 x, y 값이 결국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란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2, 3이 답일 거야. 왜냐면 아니고 뭐 이렇게도 한번 그냥 눈으로도 한번 보죠. x를 얼만큼 늘리고 y를 얼만큼 늘려야 1호 벡터가 되느냐. 그걸 한번 보면 x를 2배 늘리고 y를 이쪽으로 3배 늘려서 2개를 더한 게 결국 1, 5 벡터가 되니까 그때 x, y 값은 2와 3이 되겠네. 즉 선형 연립 방정식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거나 평면의 방정식에 딱 이렇게 그려서 교차점을 찾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벡터를 스칼라 값에서 이렇게 어떤 오른쪽에 있는 1호 벡터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세 개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유니키하게 지금 2, 3이라는 벡터가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선형 연립 방정식이 이게 해가 항상 이렇게 유일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선형 연립 방정식 즉 R2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2차원 벡터를 다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즉 평면이죠. 평면 R2에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각각 저 예제 말고 2개가 정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렇게 모든 솔루션이 유니키하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선형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해를 갖지 않는 경우와 매우 많은 해를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를 각각 평면의 방정식과 벡터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일 겁니다.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평행하고 각각 그 평행하고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보면 평면의 방정식으로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경우일 거예요. 또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일치해 버릴 때,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모두 해니까. 이런 경우는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보면 해가 없거나 혹은 해가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벡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는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 보면 어떤 경우냐면, 사실 x라는 벡터와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 b라는 벡터가 있고 c, d, y는 뭐 e, f라는 이렇게 오른쪽에 벡터 값이 있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쪽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가 같은 방향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벡터가 이 벡터와 같은 방향이 아닐 때, 이건 어떻게든 x, y 값을 계속해서 변화시켜도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값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많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가 같은 방향이고, 더군다나 마지막 세 번째 벡터도 같은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값, y값, 이 스칼라 값을 어떤 1번 벡터와 2번 벡터에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는 이런 작용을 해서 세 번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x, y 값은 사실 매우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이만큼 늘려놨다가 얘를 만드는데 얘를 마이너스로 물어놨다가 2를 이만큼 이렇게 늘려도 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이만큼 2분의 3 정도를 스칼라 값을 줘도 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때 x, y 값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어떤 용어? 이런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혹은 세 번째 벡터도 있겠죠. 세 번째 벡터도 있을 건데, 이걸 이제 저희가 이걸 늘리고 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유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벡터가 v1부터 vn까지 n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2개 있다는 얘기지. 2개 있다는 얘기. 이럴 때 리니어 컨비네이션, 각각 주어진 벡터 v1부터 vn까지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각각 특정한 C sub 1, 이건 밑에 있으니까 1을 밑에 쓰니까 sub 1이라고 해요. C sub 1과 스칼라의 v1을 곱해서 더하고, 어떤 v2라는 벡터의 스칼라 값을 또 곱해서 더해주고 해서 n개까지 이렇게 스칼라 값을 곱해줘서 더해주는 거, 이런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 혹은 결합이라고 합니다. 선형 조합 혹은 결합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 2라는 벡터와 2, 1 벡터를 각각 2와 3으로 선형 결합한 이 벡터는 몇이 나오나요? 2, 3은 6, 12, 그 다음에 4, 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즉 3과 2, 3, 2 벡터가 주어지고 2, 1 벡터가 주어졌을 때 12, 7을 만드는 선형
결합은 각각의 벡터에 2, 3을 곱해줘서 더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각각 3, 2 벡터와 첫 번째 벡터 3, 2 벡터와 두 번째 벡터 2, 1 벡터를 각각 2, 3으로 선형 결합했다. 그러면 12, 7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선형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화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각각의 벡터들이 v1부터 vn까지 있을 때 각각의 벡터들을 스칼라 값을 각각 곱해주고 쭉 더해준 걸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방금 배운 선형 결합을 해서 이용해 보면 이건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를 선형 결합해서 절대로 세 번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그럴 때 해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해가 매우 많은 경우는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를 선형 결합을 해서 세 번째 벡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형 결합, 벡터의 선형 결합 이건 한번 꼭 정의니까 꼭 사용하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 벡터 두 개의 직선에 대한 건 좀 쉬워. 그렇죠? 두 개의 벡터에 대한 건 좀 쉽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R3. 이건 세 개의 벡터, 3차원. 3차원이라는 얘기인데 차원을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뒤에 가서 제가 정의를 하고 설계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딱 보시면 아까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표시했잖아. R3. 즉 벡터들을 3차원 3개, 성분이 3개인 벡터들을 모두 모아놓은 공간이니까 3차원 공간이겠죠. 그래서 3차원 공간 R3 공간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3차원이고 R2 공간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2차원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예제를 한번 보죠. 이 예에 대해서도 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미지수가 각각 U, V, W로 3개예요. 그리고 미지수에 대해서 각각 선형 연립 방정식이 3개입니다. 첫 번째 풀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소거법이었죠. 소거법은 이제 이 예제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소거법은 오늘 강의 뒷부분에 다시 할 거예요. 자,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얘를 해가 하나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만 이렇게 예제로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거법 말고 풀 수 있는 게 각각의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해를 해서 평면이 교차하는 점이 한 점이면 이건 지금 해가 하나 있다 그랬죠. 보면 각각 얘의 3개를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이런 경우라고. 여기서 하나 딱 맞는다고. 3개의 평면을 딱딱딱 공간상에 그려보면 여기에서 딱 맞는다고. 이 점은 뭐 가우스 소거법으로 푸는 거죠. 이 뒤에 다시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경우 세 번째 벡터로 이해하는 건 어떻게 될까? 벡터로. 자, 봅시다. 벡터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너무 많이 갔는데 보시면 각각 이쪽에 2, 4, 2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고 U라는 스칼라 값이 있고 그 다음에 1, 6, 7이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스칼라 값이 있고 1, 0, 2라는 벡터 값이 있고 W라는 스칼라 값을 가지고 5, 2, 9라는 어떤 벡터를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정의했는데 이걸 선형 조합이라 그랬죠. 벡터, 이 세 개의 벡터를 선형 조합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벡터 방향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예를 하면서 해가 하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벡터로 이해를 해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 틀릴 거야. 가리키는 방향이 틀리고 B라는 벡터를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UVW라는 값을 스칼라 값, 선형 조합 값을 딱 찾아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B라는 벡터를 찾아낼 수, 유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스칼라 값을 곱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매우 많이 연관이 되는 경우 같죠. 그리고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도 항상 그러면 해가 하나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2차원 공간에서 이어서 한번 3차원 공간도 어떨 때 해가 많고 해가 없는지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이번에는 3차원 공간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경우는 해가 매우 많을 겁니다. 아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매우 많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정의를 하고 나가 보면 이렇게 해가 하나도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가 특이 경우라고 그래요. 즉 뭐 싱귤러 케이스라고 하는데 선형 연립 방정식이 싱귤러 케이스다, 특이 경우다 하면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하나도 없거나 하는 걸 싱귤러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가 하나밖에 없었던 저 경우는 넌 싱귤러 케이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노 솔루션, 매니 솔루션 있는 걸 첫 번째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벡터로 이해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죠. 노 솔루션, 평면이 어떻게 위치하면 솔루션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경우일 거예요. 세 개가 나란하게 평행한 거. 이런 경우 해가 하나도 없겠지. 그렇겠죠? 또 다른 하나는 두 개는 나란하고 하나는 교차할 때. 이럴 때도 세 개가 교차하는 점이 없잖아. 그렇겠죠? 다른 하나는 평면이 이렇게 생긴 경우. 각각 평면이 교차하는 점이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겠죠? 매우 많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 이건 이제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평면의 방정식. 매우 많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 매우 많은 경우는 세 개가 이렇게 세 개가 교차해 버릴 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거 두 개는 교차해요.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가로질러 교차해. 그러면 보면 얘네들이 지금 하나는 평면이 이렇게 생기고 두 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실 교차점은 이렇게 쭉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직선이겠지. 그러니까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해가 되니까 해가 매우 많겠죠. 하나는 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겠죠. 각각 평면이 이렇게 교차를 해서 이렇게 평면 이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직선이 모두 해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가 매우 많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벡터, 선형 결합 뭐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3바의 3이니까 U V W를 딱 더해서 오른쪽에 어떤 벡터, 이 선형 연립 방정식 푸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뭐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 네 번째 벡터, B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그럼 각각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도 케이스가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선형대수를 공부하고
이해하다 보면 왜 저렇게 나오는가가 이해가 가요. 자, 뭐 그런 걸 떠나서 한번 1, 2, 3번, 4번이 각각 하나도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하나도 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어떤 경우일 거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같은 방향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4번 벡터,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해서 1, 2, 3을 어떤 스칼라 값 u, v, w를 곱해서 더해준 값이 4값이 네 번째 벡터가 나오느냐,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인데 공교롭게도 1번과 2번, 3번이 같은 방향이고 4번이 그 방향과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건 u, v, w를 어떤 값을 취해줘도 못 만들어내죠. 이 벡터 방향이 다 똑같잖아, 세 개가.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렇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 뭐 1번, 2번 얘는 같은 방향이야. 근데 3번은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 3번을 어떤 스칼라 값을 쭉쭉쭉쭉 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은 어디죠? 평면이겠죠. 이렇게 평면이겠지. 1번, 2번, 3번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런데 그 평면 위에 4번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해를 못 만들어내죠. 이거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써보죠. 이렇게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어떤 경우가 해가 없냐면 사실은 1번과 2번이 같은 방향이야. 3번은 다른 방향이야. 1번, 2번이 같은 방향이고 3번이 다른 방향이면 U, V, W를 전부 집어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평면이라고. 그렇죠. 평면인데 4번이 그 평면 위에 놓여 있지 않아. 얘는 1번, 2번, 3번이 만들어내는 평면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얘는 어떤 수를 써도 4번 벡터를 못 만들어내니까 해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 있지. 1번, 2번, 3번이 왠지 다른 방향을 딱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평면이야. 무슨 말이냐면 1번과 3번이 만들어내는 1번과 3번을 모두 이렇게 스칼라 값을 늘리고 빼고 늘리고 빼고 늘리고 빼고 늘리고 빼고 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어떤 3차원에서 공간이겠죠. 근데 그 공간 안에 두 번째 벡터가 놓여져 있어. 이 상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벡터로 이렇게 스칼라 값을 늘리고 뭐 늘리고 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벡터를 딱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이게 평면이 된다고. 그런데 2번 벡터가 그 평면 위에 있어. 그리고 4번 벡터가 그 평면 밖에 있어. 그러면 이 경우도 해가 없겠죠. 왜냐하면 1, 2, 3이라는 벡터를 모든 스칼라 값 UVW라는 이 벡터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들은 전부 어떤 평면에 있는데 그 평면에 있지 않으면 얘 4번은 쭉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해를 만들어낼 수 없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매우 많은 솔루션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1번, 2번, 3번이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4번이 또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에 U, V, W라는 매우 많은 값을 넣어서 4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해가 매우 많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일 거라고. 1번, 2번이 만들어내는 이 벡터와 3번이 만들어내는 이 벡터.
1번, 2번은 같은 방향이고 3번은 다른 방향인데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3차원에서 2차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4번이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2차원 공간에 딱 있어. 2차원 공간에. 그러면 4번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면 3번은 다른 방향이지만 1, 2번으로 어떤 값이든 벡터를 이렇게 쭉쭉쭉 조종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4번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매우 많은 경우일 거라. 또 매우 많은 솔루션은 언제 있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만들어내는 게 1번, 3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 위에 2번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평면에 만들어내는 이 공간 위에 4번이 쭉 있으면 여러분들은 UVW를 어떤 값이든 넣어서 4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을 거라고. 그렇겠죠. 이렇게 보면 3차원에서도 해가 많은 경우, 해가 적은 경우가 똑같이 이렇게 경우가 똑같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그 얘기는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행렬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죠. 행렬은 어떤 식으로든 행과 그 로 벡터들과 컬럼 벡터들이 연관이 된다고.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 가우스 소거법 하면서 몇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 얘네들도 벡터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은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평면의 수직인 벡터들. 얘네들도 보면 법선 벡터가 이렇게 3개 벡터가 있겠죠. 3개 벡터가 같은 방향이야. 그리고 이 얘도 3개의 법선 벡터가 같은 방향이죠. 근데 얘가 해가 많이 있냐, 적게 없냐, 이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평면이 원점에서의 거리, 오른쪽에 있는 값이지. 3x3 선형 연립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는 값에 의해서 거리가 정해지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해가 있고 없고가 결정돼요. 저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지금 앞에서 이 경우겠죠. 첫 번째 칼럼 벡터, 두 번째 칼럼 벡터, 세 번째 칼럼 벡터가 다 같은 방향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벡터가 그 벡터 방향과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에 있냐에 따라서 해가 하나도 없느냐, 해가 매우 많으냐가 결정이 돼요. 아직 이게 명확히 안 나오겠지만 이 얘기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다루는 이런 이 예제로 가보죠. 이걸로 설명을 해보면 3차원에서도 선형대수는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2, 1, 1, 4,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2, 7, 2, UVW는 5, 마이너스 2, 9인데 뭐 이건 지금 특정한 예를 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평면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이 값들, 로 벡터들 2, 1, 1, 4, 6, 0, 마이너스 2, 7, 0이든 2, 4, 마이너스 2, 2, 4, 마이너스 2 이런 칼럼 벡터들은 행렬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된다고 항상 저렇게. 그래서 각각 이런 3x3,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가 하나 존재할 경우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 뭐 해가 없는 경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가 하나 존재하는 경우는 특이 경우, 비특이 경우, non singular case, 케이스와 뭐 singular case인데 singular case는 특이 경우는 뭐 no solution, many solution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든지 평면으로 이렇게 이해하든 컬럼 벡터로 이해하든 컬럼 벡터로 이렇게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이해하든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과 챕터 1에서 뭐 가우스 소거법 하면서 이런 현상이 도대체 가우스 소거법이나 칼럼으로 이해하는 거나 벡터로 이 평면 이케이션으로 이해하는 거나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는. 챕터 1과 챕터 2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따져보는 건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이런 용어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 하나 해볼까요? 저렇게 평면 이퀘이션일 때 법선 벡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살짝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어떤 평면은 법선 벡터가 딱 주어져요. 법선 벡터라고 하면은 이건 노멀 벡터, 영어로는 노멀 벡터라고 하기 때문에 n이라고 써요. 어떤 평면에 이렇게 수직인 벡터가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 그 평면을 지나는 x0, y0, g0라는 점이 딱딱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각각 이 n이라는 벡터의 수직이고 x0, y0, g0를 통과하는 이 평면을 구해봐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에 임의의 통화하는 x, y, g 값에 대해서 x, y, g 값에 대해서 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벡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각각 x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x, x0, y, y0, y-y0, g-g0의 이 벡터가 지금 수직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A, B, C 해가지고 수직이니까 0이 나와야 된다. 이 이퀘이션으로 x, y 점을 지나는 이 평면의 이퀘이션을 구했어요. 자,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항상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전개를 해보면 다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g는 뭐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g0니까 이건 뭐 임의의 d라고 딱 써봅시다.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g가 d다. 이런 평면의 방정식은 항상 a, b, c에 있는 벡터의 수직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A, B, C를 나타내는 걸 법선 벡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노 케이스와 매니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방향의 법선 벡터가 지금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건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으로 설명해 준 거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같은 방향이나 또 다시 말하면 칼럼 벡터로 1, 2, 3으로 이해해도 세 개가 같은 방향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팁을 저 법선 벡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살짝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감을 잡았어요. 선형 연립 방정식에는 어떻게든 칼럼 벡터든 로우 벡터든 즉 행이든 열로 보든 행으로 보든 항상 연관이 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해법을 한번 찾는 걸 봅시다.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가우스 소거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봅시다. 가우스 소거법으로 어떻게 푸냐? 이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자, 우리가 주어진 예제는 이겁니다. 아까 있던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용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가우스 소거법으로 풀어라. 그럼 우리 이렇게 했죠. 오른쪽에 이렇게 짝대기를 딱 그으면서 첫 번째 EU 플러스 V 플러스 W는 그대로 오고, 첫 번째 할 일은 뭐였냐. 이 미지수 얘를 없애야 되니까 앞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2를 딱 곱해줘서 더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에다가 얘를 딱 선택해가지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얘를 없애버리면 되죠. 첫 번째 할 일은.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하면 마이너스 8v 마이너스 2w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u 플러스 7v 플러스 2w는 9. 이렇게 어떤 선형 연립방 정식에 0이 아닌 어떤 값을 취해서 두 번째 이 4를 0으로 해버리는 거, 이걸 피보팅이라고 그래요. 가우스 소거법에서 이렇게 쭉 미지수에 있는 개수를 0으로, 얘를 0으로 없애버렸죠. 이렇게 하는 걸 피보팅이라고 하고, 그때 선택된 0이 아닌 피벗, 0이 아닌 값을 피봇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봇은 2지, 여기서는. 그렇죠? 이때 선택된 개수의 값을 2라고 하고 이걸 피봇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첫 번째 얘를 0으로 내보냈으니까 이제 얘를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첫 번째 피봇도 얘죠, 지금.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로는 그대로 올 거예요. 얘는 얘를 이용해서 없애버려야 되니까, 미지수를 없애버려야 하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0 더하기 8v 플러스 2w는 14가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첫 번째 피봇을 선택해서 각각 미지수를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피보팅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할 때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 이쪽 위치에 있는 걸 선택해서 얘를 없애버리면 되죠. 이것도 피보팅이라 그래요. 피보팅이라 그러고, 이때 0이 아닌 마이너스 8이 선택했으니까 세컨드 피봇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러겠죠? 근데 뒤에서 이제 설명할 때 어쩔 때는 뭐 피봇이 0인 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문맥상 잘 이해하기 바라고,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어떻게 0이 아닌 값을 피봇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챕터 4에서 가면은 피봇이 0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피봇 위치에 있는 값이 0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쭉 가면서 문맥상 여러분들이 이 피봇이라는 게 0이 아닌 값을 가리키는가, 0인 값도 가리킬 때 뭐 그런 표시를 하는 건가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피봇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얘를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첫 번째 로는 그대로 있고 0-8 v-2w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0 더해버리면 되죠. 0, 0,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군요. 3 플러스 w는 2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뭐 피보팅 할 게 없잖아. 피보팅 할 게 없는데 얘를 뭐 0이 아닌 값이니까 얘를 뭐 서드 피봇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피보팅 하지는 않지. 피보팅 하지는 않지만 위치가 피보팅 할 수 있는, 즉 축을 잡고 그걸 미지수를 없애는 걸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선택된 개수들을 피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피보팅을 하지 않지만 위치가 피보팅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만약에 뒤에 이케이션이 있으면 그냥 피봇 위치라고도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는 반드시 피보팅을 할 때 쓰여진 개수를 이렇게 피봇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어떨 때는 얘도 피봇이라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할 건 이거지요. 이렇게 쭉 가우스 소거법을 했으면 얘를 찾는 거지. 얘는 2네. 그 다음에 얘를 얘한테 대입을 하는 거죠.
이 2를 대입해서 V를 찾는 거죠. V를 찾는 거죠. 그러면 2를 대입해 봅시다. 2 플러스 4 마이너스 V는 1이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찾았으니까 다시 첫 번째 이퀘이션에 이렇게 쭉 넣어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와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U는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오겠네. 즉 가우스 소거법은 이 앞으로 쭉 여러분들이 소거를 했죠. 그래서 전방향 소거를 한 다음에 두 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져보면 포워드, 전방향, 엘리미네이션 소거와 이렇게 딱 마지막에 삼각행렬로 쭉 삼각형들을 왔을 때 그 미지수 값을 각각 구해서 뒤로 대입을 하죠. 역방향 대입 딱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ackward substitution 딱 두 방향으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방향 방법, 전방향 소거를 한 다음에 각각 찾은 다음에 이렇게 WUV를 역방향 대입으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 가지고 다니는 게 좀 복잡하니까 팁을 좀 주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이걸 이제 조금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UVW는 항상 미지수니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되니까 개수 행렬 1, 1, 1 한 다음에 여기다 5 마이너스 9, 2 4 마이너스 6 제로 마이너스 2 7 2 이렇게 써 봅시다. 개수만 딴 거예요. 개수만. 앞에는 개수 행렬에 2, 1, 1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7 2 이렇게 따고 오른쪽 값을 이렇게 옆에다가 뚝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이걸 증가된 행렬이다. 이렇게 증가된 행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규멘티드 매트릭스인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얘는 사실 UVW가 항상 미지수가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달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얘를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거죠. 가우스 소거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똑같이 나오겠죠. 첫 번째 로는 그대로 나올 테고, 두 번째 로는 얘를 0으로 보내야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갖고 더해주면 되지. 그렇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7, 2, 9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증가된 행렬을 이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또 해버리면 2, 1, 1 사실 얘는 여러분들이 얘하고 같이 없애버려도 되는데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0, 8, 3, 그 다음에 14 해도 똑같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피봇을 이용해서 증가된 행렬일지라도 첫 번째 피봇을 이용해서 얘와 0으로 보내는 거죠. 가우스 소거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봇을 딱 선택한 다음에 얘를 0으로 보내는 거지. 얘를 0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가된 행렬에서도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을 딱 한 다음에 얘가 미지수가 W, U, V, U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아니까 W는 2, 그렇죠? 그 다음에 V는 1, U는 1을 각각 역방향 대입으로 이렇게 풀어서 구할 수가 있죠.
즉 증가된 행렬을 이용해도 사실 가우스 소거법은 여러분들이 전방향 소거 그 다음에 역방향 대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해가 유일하죠. 이런 경우를 아까 제가 선형연립방 정식의 해를 하면서 해가 유일하다. 이건 non singular case다. 케이스다. 그랬어요. 자, non singular case의 경우는 해가 유일한데 그때 해는 가우스 소거법으로 쭉 풀면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 소거법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봅시다.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소개를 할 거냐면 증가된 행렬을 이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하는 걸 소개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하면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소거법을 증가된 행렬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 봅시다. 가우스 소거법이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경우 봅시다. 이런 경우 가우스 소거법을 해버리면 가우스 소거법을 해버리면 첫 번째 피봇을 잡고 가우스 소거법을 여러분들이 해버리면 얘가 지금 0이 나와. 이제 얘는 0으로 갔으니까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얘를 없애는 걸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0이 나와.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을 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가우스 소거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사실 선형연립방 정식의 해는 두 행을 교환해도 해가 계속해서 유일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로와 세 번째 로를 교환해 주는 거지. 이렇게 교환해 주면 여러분들이 W 그 다음에 U, V에 대한 이런 해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피보팅을 하다가 피보팅 위치에 제로가 피봇이 안 나오고 제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 행 밑으로 쭉 0이 아닌 값이 나오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이 0이 아닌 값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행을 바꿔줘요. 행을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역방향 대입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아까 경우와 같이 non singular case인데 행을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걸로만 해도 가우스 소거법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복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극복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가우스 소거법을 여러분들이 딱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가우스 소거법을 첫 번째 피봇을 잡고 얘를 0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온 걸 피보팅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값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피봇이 각각 이 위치에 0이 아닌 값이 나와야 되는데 0이 값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봅시다. 이런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한번 더 해봅시다. 얘가 각각 0이니까 얘에 대해서 피보팅을 한번 해보죠. 얘는 운이 좋은 경우죠. 각각의 000이 0이 나오는 경우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나왔을 때 해가 무수히 많냐 없냐를 따져주자 하면은 얘는 지금 000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해가 W는 2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W, U, V, U니까 W는 2가 나올 거고 얘는 2를 넣어보면 U 플러스 V 플러스 2는 2 해서 U 플러스 V는 0. 이게 지금 이 행렬의 해가 되는 거죠. 이 행렬의 해가 되다 보니까 W가 2, U 플러스 V가 0일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이 이렇게 실패할 경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소거법을 진행하다가 0이 아닌 피봇이 나왔을 때는 그 밑에 있는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이퀘이션이 있는가, 로가 있는가를 봐서 그걸 익스체인지를 해줘요. 그리고 또 가우스 소거법을 계속 피보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잘 풀렸죠. 두 번째는 소거법이 실패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가우스 소거법을 전개하다가 쭉 보면은 더 이상 소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소거를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보팅 할 수 있는 개수가 0이 나와 버리니까 이 0을 밑에 봤더니 이 밑에 값도 0입니다. 그래서 이건 롤을 익스체인지 하나 체인지 하지 않으나 해가 지금 어떻게든 하나가 가질 수가 없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우스 소거법을 해보죠. 그냥 얘로 넘어와서 허락해서 얘를 한번 없애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로는 그대로 올 거고 두 번째 로는 3, 6 그대로 올 건데 얘는 소거를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를 딱 곱해서 더해보면 0, 0, 0은 0이 나와요. 그래서 0, 0, 0인 로가 있는데 이걸 풀어서 써보면 0, 0, 0인 로가 있는데 이 값이 0이 나오면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아요. 왜 그러냐? 세 번째 로는 항상 만족을 하니까. 그렇겠죠. U는 지금 다시 풀어보면 W는 2, 그 다음에 U 플러스 V는 0을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간혹 가다가 0, 0, 0은 어떤 0이 아닌 값, 1, 2 이런 값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UVW라는 값을 0, 0, 0에 곱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항상 0이 아닌 1, 2 값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2라고 해봅시다. 이게 여기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UVW라는 값을 0, 0, 0에 곱해서 2가 나오는 경우는 아무 경우도 없으니까 이럴 경우는 해가 없죠. 이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지. 하지만 가우스 소거법을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000인 로가 나왔어. 000인 로가 나왔더니 오른쪽에도 000인 0인 값이 딱 나와. 그러면 이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이 행의 교환을 허락하여도 가우스 소거법이 행의 교환을 허락하여도 피봇이 0인 값이 나와서 더 이상 소거법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지금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가우스 소거법에서 이런 경우 그러고 나니까 지금 해가 많이 있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를 싱귤러 케이스라고 부르면 되겠죠. 가우스 소거법에서. 물론 싱귤러 케이스는 해가 많거나 해가 없거나 그런 얘기인데 가우스 소거법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다가 피보팅을 계속 전개를 해야 되는데 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행의 교환을 해줘도 더 이상 피보팅을 진행해서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를 가우스 소거법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을 때를 싱귤러 케이스라고 똑같이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가우스 소거법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해가 하나 존재하거나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가우스 소거법을 진행하다가 행을
교환을 이렇게 허락을 해도 더 이상 가우스 수거법을 진행할 수 없을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 케이스를 구분하는 경우는 제로인 로가 나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이 0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우스 수거법이 해가 많은지 아니면 해가 적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얘기는 가우스 수거법을 이렇게 쭉 하는 경우를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가우스 수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가우스 수거법을 이제 행렬의 곱셈으로 하기 위해서 행렬의 연산과 가우스 수거법을 행렬로 진행하는 방법, 이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